1차 분양 신청 당시 1세대에 해당했더라도 2차 분양 신청 당시에는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로 1세대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77조 1항은 투기 억제를 위해서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일정한 기준 아래 변환, 배분하는 계획, 즉 사업 만료 후에 이전 고시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에요. 사업시행자, 통상 조합을 말하고 최근에는 신탁 방식도 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일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여러 종류의 기준일이 문제되며 이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일은 크게 분양 대상자, 자격 판단 기준일,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판단 기준일, 그리고 둘째 종전자산 가격 평가의 기준일, 셋째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권리 산정 기준일 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분양 대상자,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준일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양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는지 여부 등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즉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2조 3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 72조 1항 3호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지 여부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의 현재의 소유관계 및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이기도 합니다. 자,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으로 재분양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어떨까요? 사업시행 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져서 재분양 신청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최종, 그러니까 2차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 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72조 4항 및 서울행정법원의 판시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후에 세대 분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도시정비법 39조 1항 2호 후단은 조합 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그러니까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현재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다면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년 5월 17자 선고한 판시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차 분양 신청 당시 1세대에 해당했더라도 2차 분양 신청 당시에는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로 1세대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자산 가격평가 기준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 74조 1항 5호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서울행정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74조 1항 5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의미한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 가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건축물이 철거되면 어떨까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 가령 안전사고 우려나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미리 철거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74조 1항 5호의 내용입니다.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즉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입니다. 도시정비법 77조 1항은 투기 억제를 위해서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별도
별도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즉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일정한 경우, 속칭 지분 쪼개기, 다세대 주택 신축 등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정비법 77조 1항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째,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둘째, 집합 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 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셋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넷째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등을 또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또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순하기 위해서는 매우 깊이 파고 들어야 합니다. 건평법률사무소의 솔루션은 가명합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바라며 강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